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조금만 집중해서 한 문제만 더 맞힌다는 마음으로 한 발짝만 떼어보자고요. 자, 오늘 진도는 몇 쪽부터죠? 80페이지. 네, 협의의 무건들이요. 자, 대리 문제가 범위가 넓고 표현들이, 계약의 무건들이 이런 파트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출제 비중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계약의 무건들이는 빠져본 적이 없죠. 한 문제 결정. 네. 자, 교재 80페이지. 19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보면 협의의 무건들이, 이 협의자 빼도 괜찮아요. 그냥 무건들이 그러면 항상 협의의 무건들이 줄임말이에요. 그럼 뭐가 협의의 무건들이죠? 그냥 줄여서 무건들이 그러면요. 뭘 얘기하나 정확히 얘기해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다운 대리권이 없어요. 정다운 대리권이 없는데 세 가지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 표현대로 되지 못한 나머지 모든 무건대리를 협의 무건대리 부르는 거예요. 표현대리는 표현대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건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되지 못한 나머지 무건대리를 협의 무건대리 부른다. 협의 무건대리 돼버리면 자, 본인과 그림 한번 그려보면 대리인 사이에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요. 아무런 대리권 없는 사람 우리는 또 뭐라 부르죠? 이런 대리인을 무건 대리인 또는 자칭 대리인이나 자칭 대리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나가서 자칭 대리인, 본인 물론 갑이라 그러고 을이라 그러면 을이 나가서 갑의 대리인을 자칭하면서 상대방과 계약을 맺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이 병의를 한다면 계약을 맺었는데 누구 이름으로? 본인 갑의 이름을 써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대리권도 없는 애가 을. 지가 지 이름으로 계약 맺어버리면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논할 필요 없는 거고 대리권도 없는 애가 대리를 자칭하면서 본인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버리면 계약에 무건 대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반드시 나오는데 계약에 무건을 이루어졌을 때도 상대방 병한테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가 있죠? 비록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최고권. 또 하나는요? 철회권. 공부도 잘하셔. 이런 분들을 안 붙여주면 누굴 붙여줘? 그렇죠? 최고권, 철회권. 이때 최고는 누가 가능하다? 어떤 상대방? 최고는 몰랐던 선의뿐 아니라 알았던 악의도 최고는 가능하다 그렇죠? 이때 철회한다. 나 이게 없었던 일을 하겠다. 철회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할 수 있지만 누구만? 선의만. 악의는 철회권이 없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표현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무건대리를 부르는 건데 무건대리 원칙은 본인한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 효과 기속하지 않고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인한테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 하나는 뭐죠? 추인권. 또 하나는요? 추인 거절권. 줄여서 거절권이라고 불러. 본인의 권리는 추인권, 거절권. 상대방의 권리는 최고권, 철회권. 이 용어들 잘 보셔야 돼. 물론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본인의 추인권. 여기에 집중돼요. 여기 이제 관련된 판례가 제가 수업 시간에 장장 3번이나 적어, 3번이나. 기본 강의할 때, 심화할 때, 요약할 때 3번 적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우리 추인 관련되는 이 간단한 판례들이 여기에 7가지가 있어. 필기된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줄줄 나와야 돼요. 수도 없이 반복되는 기출질문에 본인의 추인과 관련되는 것들. 자, 바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자, 19번에 기억 볼까요? 기억 예열처럼 같이 읽는 거야. 국어공부. 무건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건대리는 계약의 무건대리는 무효이다.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거예요. 무건대리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에요. 굳이 무효란 말 쓰고 싶으면 여기 잘했어 안 했어. 무건대리는 아직은 본인의 추임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는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라 그러면 무건대리는 무효란 말은 틀리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 무효 앞에 유동적이라는 말 쓰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묵건드리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동적 무효란 말은 좋아. 근데 그냥 무효이다 그러면 이제 항상 무효 앞에는 이 말이 빠진 거예요. 확정적. 확정적 무효는 아니다. 그렇죠? 본인의 추인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이 추인하면 수업적 유효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비로소 무효이기 때문에 불확정 무효다.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다. 묵건드리는 맞는 질문이에요. 니은번 얘기 볼까요? 묵건드리의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되나 추인한 때로부터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뭐가 틀렸어요? 추인한 때부터 틀렸어. 묵건드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또는 처음부터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만 추인한 날로부터 묵건들 원칙 혈이 없지만 본인이 알고서 추인하면 그 묵건들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라면 큰일 나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했다? 눈물을 뿌렸다는 아주 전설의 이 지문이야. 추인한 날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 추인한 날로부터 많이 들은 지문, 안 들은 지문. 많이 어디서 들었어요? 무효.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눈에 익숙한 것들은 여기를 속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보여. 근데 거기 어디를 속일인지를 모르면 안 보여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여기를 속입니다.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또는 소급적으로. 그렇죠. 다 묵건의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를 이미 틀렸고요. 뒷문장 맞아요. 다만 뒷문장은 묵건의 추인이 소급표가 있지만 제3자 권리 해칠 때는 소급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정리. 묵건대의 원칙은 본의 효력이 없지만 본이 알고서 추인하면 이제는 소급적으로 묵건대리 시부터 처음부터 유효하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다면 소급표를 제한한다. 라는 예외가 있다는 거. 원칙은 소급표가 있다. 다만 3자 권리 해치면 소급표 제한할 수 있다. 거기까지도 알아주는 게 좋아요. 자, 틀렸네. 니은은. 디귿에 묵건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에게도 할 수 있다. 추인한다. 그 승계에게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그럼 여기서 또다시 거래하는 사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 전득자다. 때에 따라서는 승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본인이 추인하려고 그래요. 추인해 주려고 그래요. 추인한다. 묵건대 추인은 묵건대 태도 좋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직접 상대방한테도 좋고 또 다시 거래한 승계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 몇 명한테 할 수 있나요? 3명한테 할 수 있다. 그런데 묵건대도 추인할 수는 있지만 얘한테 추인한다. 얘한테 추인한다 했어요. 이거 이제 추인한다 말한 날이 7월 19일이야. 추인한다. 얘한테 추인했어. 추인했을 때는 어떤 제한은 있다? 자, 본인이 상대방한테 직접 추인하지 않고 묵건대도 추인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상대방이 추인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 때는 이 추인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날 7월 20일 날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아니지만 이런 제한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추인한다는 말을 상대와 직접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3명한테 할 수 있어. 승계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1번에 본인의 추인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나 그러나 무관 추인,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 병결간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틀린 지문. 맞는 지문. 하려면 전부 해야지.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허용할 수 없으나 그러나 상대방 승낙을 얻어서는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정확히 맞는 문제.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자, 미음번에 묵건대리 추인과 추인 거절 의사 표시는
무건대리인에게는 할 수 없다. 이미 땡. 할 수 있는데 다만 본인이 무건대리 추인한다. 나 추인 안 해. 거절이다. 이건 번복하면 안 돼요. 한번 추인하면 추인한다. 다시는 거절할 수 없고. 나 추인 안 해. 나 거절했다면 다시 추인하면 안 돼요. 이 단독행위들이야 불러. 일방의편 단독행위는 한번 행사하면 번복할 수 없다. 추인과 거절은 번복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틀린 것은요. 니은, 미음. 정답 2번이고요. 자, 20번 문제 또 연습해 볼까요? 자꾸 연습이야.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똑같아. 지문은 다 똑같아. 봅시다. 협의의 무건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보자. 틀린 게 몇 개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문제가 몇 개야, 몇 개. 또 몇 개라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나 바꾸면 돼. 하나 내가 아는 거를 반대로 알고 있으면 두 개는 똑같이 나와요. 자, 보세요. 협의의 무건대리, 표현되지 못한 125조, 126조, 129조 무건대리 중에서 표현되지 못한 나머지 모든 무건대리를 협의의 무건대리에 풀었는데 기억에 본인이 무건대리인에게 추인한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때에는 추인이 있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뭘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 맞는 질문. 네 번에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다. 나 거절이야. 거절한 후에도 처리할 수 있다. 이미 틀렸어. 왜냐하면 왜 그런 거냐면 본인이 추인한다. 추인을 거절한다. 이런 것들을 단독행위 및 형성권이라 불러요. 형성권은 하나가 행사되면 한쪽은 이제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없어 철회한다. 나 철회야 라고 철회권 행사하면요.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먼저 추인한다. 거절한다. 의사표시하면 이제는 뭐 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고. 그래서 둘 다 형성권이 있어. 일방의표 형성권이 있으면 한쪽이 행사되면 한쪽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한다 또는 거절한다를 한 후에는 상대방은 처리할 의사표시 할 수 없다. 상대방이 먼저 처리한 후에는 본인은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하나가 행사되면 한쪽은 소멸하는 거예요. 항상 형성권들은 거절한 후에 처리해도 이건 틀렸네요. 땡. 이것에 무건대리 추인은 계약시로 소급하나 그러나 이 소급표가 있으나 무건대리 추인 소급표가 있으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이거 법조문이에요.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하지만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3자가 보호받지 못할 때는 소급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는 질문. 1번에 무건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우리가 민법 배울 때 무과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우리가 보통 무과실 책임을 전 책임이다. 전 책임. 전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 그럼 무할 책임 얘기가 나오면 내 스스로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에게 잘못이 없으면 입증되더라도 책임 면하지 못한다. 그럼 뭐가 무할 책임이에요? 이 대리에서 이게 참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복대리인이 뭔가 일을 잘못했다면 선임한 법정 내 본인에게 원칙은 어떤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법정 책임 여기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표현대리요.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125조, 126조 그 세 가지 표현대리 성립했을 때 본인은 상대방에게 전 책임을 진다. 배연대 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 아무런 잘못 입증되더라도 책면할 수 없고 상대방이 뭔가 실수했더라도 과실상계를 주장하면서 책임의 경감도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전 책임입니다. 표현대 되었을 때 본인이 상대를 져주는 책임이 바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무건된 책임, 여기 135조인데 무건대리인이 누구한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거래 상대방 지는 책임이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응? 무건대리인이 한번 듣는 거야. 무건대리인이 스스로 정당한 대리 것을 있음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또 이 무건대리를 본인이 추인해주지도 않고
상대방이 철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 한 대리를 배울 때 객관식 문제 풀을 때 상대방이요. 대리인과 어려운 묶어내거나 상대방이요. 우리가 보통 병이라 많이 표현했는데 대리인이 사고를 쳤어. 자, 대리인이 어떤 사고를 쳤을까요? 일단 대리권 남용도 사고 친 거야. 정당한 대리권인데 대리인이 조합장이 대리권 이용해서 횡령과 배임하고 도망간 사건, 대리권 남용, 이거 사고 친 거야. 대리권도 없는 데 나가서 대리를 자칭하면서 사고 친 거야. 이것도 사고 친 거야. 무권 대리. 표현들도 사고 친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월권 대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준 기본 대리권을 넘어선 행위한 것도 사고 친 거야. 하여튼 사고를 쳤어. 사고를 치면 뭔가 법적 문제 생겨야 되는데 대리인이 사고 쳤을 때 무권 대리건 표현 대리건 대리권 남용이건 사고 쳤을 때 항상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뭔가 문제 생기는 거야. 응? 표현들이도 세 가지 표현들이도 본인이 전체를 치려면 상대방 요건 뭐일 것? 선의 무과실일 것. 또 사고친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 너 책임져라. 본인이 추진 안 해준단다. 라고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 뭐일 것?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 남용된 대리권. 대리인 횡령 배임했어. 남용된 대리권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때는 107조 단서를 적용해서 본인한테 무효이다. 그럼 대리권 남용된 대리권도 본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 뭐일 것? 선의 무과실일 것. 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항상 대리에서 대리에 사고 쳤을 때 상대방이 악이었다면 다 알고 있었어. 다 알아. 아, 쟤 월권 행위하고 있네? 쟤 대리권도 없는 애가 지금 대리하고 있네? 쟤 대리권 이용해서 횡령 배임하고 있네? 지금 조합장이 다 알아. 상대방이 악이라면 악의 상대방한테 인정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본인한테 한번 최고해보는 거, 최고권. 하나 묻습니다. 사고 쳤는데 본인께서 이거 추인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답 해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대리 문제 풀 때 잘 모르면 상대방 뭐일 거? 다 선의 무과실일 거. 그래야지만이 뭔가 법적 문제 생기는 거야. 상대방 악이라면 최고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135조에 무권들이 상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죠. 스스로 무권들이 대리권 측면하지 못하고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없었던 일로 이 무권들에게 철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고 그리고 사고친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이고 이 사고친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라든가 법원한테 보면 선고받은 사람이라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 네가 손해보고 말아야지. 그 제한 능력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 응? 미성년자라든가 제한 능력자들은 이 민법 취지가 사회생활 때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보호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제한 능력자 같은 미성년자 보호제도가 거래 안전 보호보다도 우선시되는 거고 신의칙. 얘가 거짓말 시켰어요. 저 미성년자 아닌데요? 너 저기 신분증 확인할 테니까 저 갖고 와봐. 지 형 걸 갖고 와. 지 형 거를. 중인들 지 형 걸 갖고 와. 얼굴 비슷하잖아. 아니 그러면 미성년자가 거짓말 시킨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 상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걔 보호받아. 그래도 걔는 취소할 수 있어. 미성년이로. 또 그랑 거래한 상대방은 만약에 형사 문제라면 형사처를 받아요. 뭐 영업정지라든가. 아니 내가 확인했는데 걔가 지형 주민증을 밀어넣어서 나는 당연히 성년인 줄 알았지. 걔가 거짓말 시킨데 어떻게 하냐. 그래도 영업정지 받아. 하여튼간에 거래안전보호보다도 인간의 신의칙보다도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제한능력 반드시 보호해. 따라서 무권대리 제한능력자라면 상대 네가 손해보고 말아야지. 제한능력자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행위 능력자일 거. 이상을 갖췄다면 누구 선택에 쫓아?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 상대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무권대리가 상대에 질 책임 무슨 책임이야? 무권대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따라서 이상 요건을 갖췄다면 무권대리인 스스로가 잘못 없으면 입증하더라도 책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권의 상대 지침이 무과실 책임이야. 민법에 총칙에 딱 세 군데밖에 없어. 대리에서. 또 어디 있나요? 물권법에 이게 있는데 물권법에. 힌트 드려요? 네, 드려요. 그래요. 308조에 있어요. 308조가 전세권 파트예요.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전세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 이게 물권자야.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네가 전전세하지 않았다면, 임대차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까지도 책임은 져야 한다. 책임을 가중시켰다. 뭐로? 무과실 책임주의로. 응? 그래서 전세권 전전세 했을 때, 임대했을 때 불가항력 사유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가중조항. 뭐로 가중시켜요? 무과실 책임주의로. 전세권자가 누구한테 전전세하거나 임대했을 때 무과실 책임을 가중시킨다. 308조. 하나 더 있어요. 계약법에. 힌트 드려요? 이거 맞힐 수 있나 봐. 그래요. 569조부터 584조까지.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뭐요? 법조문도 많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매한 권리의 목적물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정에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설령 매도인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권리하자, 물건하자, 담보 책임 져야 한다. 5군데가 무과실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직을 왜 적었을까요? 1번,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오늘 별로 할 일이 없어 선생님. 두 번째, 이 5가지 말고는 혹시 무슨 침이 나왔을 때 스스로에게 잘못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응? 과실 책임을 져가 다 맞는 질문이야. 왜? 민법 3대 원리가 뭐예요? 이것도 얘기 안 했네. 응? 일단은 우리 민법 3대 원리가 이게 자본주의 3대 원칙이야. 똑같아. 첫째, 재산권 보장해주겠다. 소유권 보호 원칙. 소유권 보호한다. 자본주의 소유권 보호. 두 번째, 계약 자유 원칙. 세 번째, 과실 책임주의야. 나에게 잘못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책임질 일 없다. 그런데 이제 복지국가가 들어서면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몇 가지 생긴 거야. 나머지 다 과실 책임이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스스로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면할 수 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다 과실 책임이야. 이 5군데 빼놓고는 어딜 배워도. 근데 여기서 보면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지는 책임이 바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생각보다. 자, 1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 무권대리 행위가 설령 제3자의 기망이나 위법 행위로 야기됐더라도 무권대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야. 살짝 속였잖아. 무권대리 하게 되는 원인이 3자의 기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다 책임져야 돼. 무조건. 이해되죠? 이런 건 다 속이는 질문이에요. 무조건 책임지기 때문에 책임 부정될 수 없다. 미음번에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미성년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하에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이미 무권대리인 책임자 뭘 것? 행위 능력자일 거. 사고친 무권대리인이 미성년한테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묻지 마라. 그렇죠? 틀렸네. 비읍번에 상대방 없는 좋은 질문이야. 어려운 질문 맞네. 좋은 질문이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 절대형으로서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인데 우리가 대리 문제를 풀 때 대리가 어려워요. 참 복잡한 질문이 많아. 대리 문제 풀 때 문제 풀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단어예요? 문제 풀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1번 안 풀어서 모른다. 그래요. 뻑하면 무권대리다. 이 질문이 제일 잘 나와. 뻑한 무권대리래. 이 제일 잘 나와요. 응? 예를 들면 뭐 자격 쌍방들이 위반한 조항도 뭐한 조항도 뭐한 거 뻑하면 무권대리다.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제일 잘 나오고. 두 번째 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대리 문제 풀 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졸다가도 대리 문제 본인이 추인하면 그거 다 맞아. 하면 위반하면 무권대리다. 이 두 중에서 가장 많이 잘 나와요. 그러면 대리를 배울 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적지 마셔.
뭐가 있을까? 지금 배웠던 계약의 무건대리는 원칙은 효력업체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고, 표현대리도 상대방이 주장하면 본인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입법 취지상. 표현대리를 오로지 상대방이 주장할 때 문제돼. 근데 본인이 그 표현대리 효과 받고 싶으면요, 표현대리도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남용된 대리권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 본인한테는 무효이나, 그렇지 않고 또 본인이 남용 대리권도 본인이 추인하면, 남용된 대리권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네 번째, 예를 들면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는, 권한도 없는 애가 남의 부동산 처분해 등기까지 내줘버렸어. 무권한 자 처분행위는 본인한테 무효이나, 그렇죠.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무권한 자 처분에 본인한테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업적으로 유효하다. 무권의 추인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무건대리는,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을까요? 동의한다, 추인한다, 철회한다, 상계한다, 해제한다. 대리권도 없는 애가 나와서, 저기요, 제가 본인의 대리인데요, 본인께서 일주일 전 맺은 그 계약을 해제합니다. 철회합니다. 대리권도 없는 애가 본인 이름을 써가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건대리 했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원칙은 본인에게 유효다, 무효다. 이거 무효란 말 써요. 본인한테 무효이나. 그렇지만 이것도 예외적으로 본인 뭐하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언제나 무효. 본인의 뭐도 없다? 추인 여지도 없다. 그러면 대리 문제 풀 때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상대방 없는 단독 무건대리,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영업권, 권리의 포기.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절대 무효. 본인 추인 여지도 없다.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본인이 추인하면 일단 다 맞는 거예요. 추인하지 못하는 걸 기억해야지. 하나만. 없는 단독 무건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지도 없고, 나머지 다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는 단독 추인이란 말 없다는 거. 맞는 지문이네. 틀린 건요. 니은 틀린 지문, 미음 틀린 지문. 니은, 미음 두 개. 하나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요? 개수는 똑같으니까. 자, 두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리고 22번 문제 같은 건 당연히 숙제를 풀어보시고, 저는 24번 문제 볼까요? 자, 24번 문제 봐보세요. 페이지 83이요. 항상 전형적인 문제죠. 늘 이런 식 문제를 만난다. 대리권 없는 의리.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했다. 갑은 본인이요, 을은 무건대리니요, 병은 상대방이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첫째, 병이 상대방이 선인 경우에 하나요, 만뿐, 만에 상당히 걸려, 하나요, 만뿐, 하나요, 갑을에게 추인력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뭐가 틀렸어요? 최고는 누구도? 악이도 가능한 거야. 선이 하나요, 그럼 틀린 거고. 선이 악이 불문이야. 또 갑을에게 왜 틀렸어? 최고는 갑에게만 가능한 거야. 최고는 누구한테만? 본인한테만 최고하는 거지. 무건들이 을한테 최고한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최고는 누구에게만 가능하다? 본인 갑에게만. 추인한다, 추인을 거절한다를 대답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 무건대리인이 무슨 추인한다, 거절한다 권한이 없잖아요. 최고는 본인에게만 가능, 갑에게만 그래야 돼. 갑을에게 틀렸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철회하려고 그래요. 철회. 나 이 무건대리 계약 철회한다. 상대 철회야 없었다는 하겠다. 철회한다면 누구한테 해도 돼? 상대의 철회권은 무건대리한테 해도 되고 본인한테 되고,
본인이 추인한다면 누구한테도 돼? 무권대한테도 되고 상대도 되고. 본인이 추인 거절할 거절이야. 누구한테도 돼요. 무권대한테도 되고 상대도 되고. 다 누구한테든 관계없어. 등장인물 몇 명 등장해? 대리해서 3명. 자기 빼면 몇 명이야? 자기 빼면. 나 빼면 2명. 누구한테도 관계없어. 그런데 최고 하나만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나머지는 지문에 누구한테 하든 관계없다. 뭐 추인이건 거절이건 철회건. 근데 최고만은 본인에게. 갑에게만 그래야 돼요. 틀렸어요. 또 뒷문장.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갑에 확답이 없다면 무답이라면 뭐한 거로 본다? 추인한 거로 본다. 추인 거절한 거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거로 본다. 추인한 것이 아니다. 또 이때 상대방의 최고는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는데 늦어도 7월 30일까지는 대답해달라 라고 본인한테 최고했어. 근데 본인이 7월 30일 이 상당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도달이에요? 발신이에요? 발신이에요. 이게 발신주의예요. 상당 기간 내에 발신치 않으면 바라지 아니하면 주인은 거절을 본다는 거지. 이때가 도달치 않으면 거절한다 본다는 게 아니에요. 무건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 확답은 뭐 했을 때? 발신시에. 그럼 7월 30일까지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발신주의예요. 격지자 간에 청려된 승낙은 바랬을 때 무건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신시에. 바라지 아니하면 이거 속인단 말 도달치 아니하면 이때까지 상당히 도달치 아니하면 틀렸어. 도달 아니라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의라는 거. 발신주의예요. 그때까지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은 거절한 걸 본다. 할지 뭐가 다 보는 거야. 어쨌든 다 틀렸어. 이래저래도. 두 번째, 을이 누구죠? 무건대리 을이 본인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어요. 사고친 무건대리 본인을 상속받아버리면 상속받은 무건 을은 돌아가신 본인 갑의 지위에서 지가한 무건대리 계약을 무효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의 칭이다. 어떻게 또 이건 이렇게 잘하고? 이 어려운 논리인데 따지면 본인의 그 적성 거기에 감정이 딱 맞나 봐 아주. 따라서 무건대리 본인을 상속받아버리면 지가 행위를 지가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반하기 때문에 무건대리 계약은 자동으로 당연 유효해지는 것이지. 상속받은 입장에 추인 거절하면 있을 수 없다. 땡 틀렸네. 세 번째, 갑이 본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했다면 상대한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없다. 무건대리 추인은 상대 동의 없이는 변경하거나 일부 추인할 수 없다 그래야죠. 그렇죠? 동의가 없더라도 이미 땡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틀렸어요. 네 번째, 무건대리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왜 틀렸죠? 자신이 선택하는 게 누구 선택? 상대방 병의 선택 쫓아. 맨날 이거 속여. 자신이 아니라 상대 선택 쫓아. 땡. 5번에 갑이 병에게 추인한다. 추인했어. 추인한 후에는 병은 이제는 매매를 처리할 수는 없다.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가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상대방이 먼저 처리한다. 처리하면 본인이 뭐 할 수 없다.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하나가 행사되면 하나는 소멸한다. 5번은 맞았네? 네, 정답 몇 번? 5번. 25번이요. 세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느끼 해주었다. 갑을 병. 등기까지 넘겼어, 병한테.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받았다. 무건대리 본인을 상속받았다.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보자. 이때 갑병 사이에 갑이 누구요? 본인, 병이 누구요? 상대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무건대리는 아무런 말씀 원칙 묻는 거야. 이게 무건대리잖아요. 본인과 상대 사이의 이 무건대리 계약은 원칙은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무효라는 얘기 별겁니까? 효력이 없다. 본인에게. 맞는 질문? 네 번에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일단은 유효하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일단은. 자, 뒷번에 을은 병에게 무권행위 추인을 거절했어. 무슨 을이 거절을 해? 을이 누구요? 무권행. 그러니까 그림을 꼭 그려놔야 돼. 이게 이제 바뀔 수도 있어. 을이 본인이고 갑이 대리인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그림을 그리고 손을 짚어봐야 돼. 을은 뭘 무권대리인이 추인을 거절해? 응? 틀렸죠. 을은 무권대리 무효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한 부당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 본인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웬 무권대 지가 청구를 하고 난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몇 을은 병에게 무권대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이치가 지가 한 행위를 상속받은 입장에서 거절하는 것은 신이치게 반한다. 상속받았잖아 지금. 그렇죠. 비번에 맞아요 이건요. 만약 상대방 병이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대가 넘겨준 경우에 을은 무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정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동으로 을과 병의 계획 자동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병과 정 사이도 당연히 승계치등이 되는 거지. 그렇죠? 틀렸네요. 정답은 디귿, 니을, 비읍. 별것도 아닌데 이 상속 얘기가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보세요. 거기 위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세 문제 풀면 돼. 나머지는 시간들이 다 똑같아요. 30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28번 문제 풀어보시고 28번, 30번 그 정도. 잘한 다음에 이제 표현들이에요. 32번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들의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는 제가 풀어보라고 두세 문제 숙제 주고 그건 푸셔. 뭐 믿거나 말거나 나를 안 믿으면 다 풀어요. 다 푸세요. 저 분명히 다 풀어라 했어 나 분명히. 32번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월권들이 126조 내가 준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것을 월권들이 했다라고 부르는데 1번에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고 129조라고 불러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우리 129조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그럼 생각나는 사례가 뭐죠? 생각나는 사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생각나는 사례 퇴직한 수금사원이 퇴직한 그 다음날 수금해서 도망간 사건. 어제까지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오늘은 대리권이 없는 애 나가서 내 이름으로 수금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대리권 소멸 표현들이. 자, 소멸 후에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또 대리했어. 퇴직한 수금사원이 퇴직한 그 다음날 수금에 도망갔어. 그러면서 또 월권의 권한을 초과행위까지 한 거야. 그럼 125조도 해당되고 126조도 해당되고 둘 다 해당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들이 경합이라 불러. 둘 다 해당돼. 둘 다. 또 월권행위까지 하고 도망갔어. 얘가 퇴직한 수금사원이 129조, 116조 경합 둘 다 해당되면 경합될 수 있어. 둘 다 해당될 수 있어. 이때는 판례가 뭐만 주장한다? 126조. 월권대리만을 주장하라. 둘 다 해당될 때는 116조만 주장해야 돼. 이거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워두셔. 자, 두 번째 125조의 표현들이. 우리가 125조 그런 표현들이 뭐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대리권 준다고 통지했으나 실제 대리권 주지 않았어. 나가서 사고 쳤네? 또 사고 치면서 월권행위까지 했어. 그럼 125조에도 해당되고 월권행위 116조 둘 다 해당되는 표현들이야.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까지 해버렸어. 둘 다 해당돼버리면 우리 판례가 경합 때 뭐만 주장해라? 월권대리만을 주장한다. 그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괜히 나와. 세 번째. 그런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누구에게 대리권 준다고 통지했으나 실제 대리권 주지 않은 게 여기도 해당되고 플러스 동시에 129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오늘은 현재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 이 둘 다 해당되는 표현들이란 말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의 모순이야. 대리권 준다고 표시했으나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해당되고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현재 대리권이 없다. 둘 다 해당되는 표현들이란 말은 없어. 결론 125조와 119조는 경합될 수 없다. 둘 다 해당되는 표현들이 없다. 나머지는 둘 다 해당될 때는 늘 뭐만 주장한다? 월권대리만을 주장한다.
딱 정리해 주셔요. 괜히 잘 나와?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둘 다 당될 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틀리지만 맞는 질문. 두 번째, 부부간의 일사가 일상, 가사대리권도, 가사대리권 또는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을 하는 표현자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월권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해당되고, 부부간에는 가사대리권이란 기본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설사 넘어서는 행위했더라도 월권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맞는 질문. 세 번째,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가사 문제는 뭐가 있을까? 부부끼리 뭐 생활비, 무슨 뭐 병원비, 교육비, 생계비 이런 거 서로 대리권이 있는 거야. 서로. 그럼 부부간에 가사 문제 서로 대리권이 있는 것은 법정 대리권이에요? 임의 대리권이에요? 가사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이라면 부부가 밥상에 밥 먹으면서 당신에게 오늘부로 가사 대리권 수여합니다. 나도 수여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의사법이 없어도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면 법정 대리고. 법정 대리요? 임의 대리요? 그래요? 그렇게 조금만 생각을 하자. 조금만. 그 집 밥상 먹어서 줬나 봐. 받았어? 안 받았어? 난 우리 남편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빨리 가서 받아요 오늘. 임의 대리권이니까.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소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이, 모든 월권들이는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을 것? 정당 이유. 정당 이유가 있어야지 월권자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이때 정당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뭐다? 선의 무과실. 난 몰랐다. 응? 가사 문제인 줄 알았지? 나 무슨 몰랐다. 이런 사건이 예전에 어떤 게 많았나요? 가사 문제를 넘어서는 행위했어요. 부인께서. 일명 사우디 사태. 70년대 많았어요. 남편은 돈 벌러 사우디를 갔어. 물론 남편에 있는 집이 있어. 남편은 지금 3년째 기국을 안 하고 있어요. 돈만 다 보내줘. 근데 이 남편이 보내준 돈, 이 집, 뭐 아이가 아파, 뭐 시부모가 아파, 집 팔아서 병원비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가사 문제야. 그건 괜찮아 해도. 근데 그게 아니라 누웠기만 하면 천장에 다이아몬드 스텝이 왔다 갔다 해. 막 밤늦게. 나이트클럽 쓰기, 유흥비 쓰기 위해서 남편 매대에 있는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가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록 넘어서는 행위했더라도 상대방이 몰랐다면, 선이 무과실이라면 남편은 이 매매 효과를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져야 한다. 비록 넘어서는 행위했더라도 가사 문제가 아니야. 이용비 쓰기 위해서 남편 매대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상대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 선이 무과실이었다면 남편은 이 매매 효과를 책임져야 한다. 부인하면 안 된다. 이게 뭐가 성립한 거야? 월권 대리가. 부부간에는 일상 같은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행위했더라도, 유흥비 쓰기 위해서 남편의 부동산 처분했더라도 상대방을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남편의 효과 받아라. 그 얘기죠? 선의 무과실. 맞아요. 맞아. 네 번째. 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여기뿐 아니죠. 우리가 판단 시점은 잘 모르면요. 대리행위 시, 계약 당시, 법령이 당시, 그때가 기준이지. 그 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사정은 판단 시점에 들어올 수 없다. 여기만 그런 거예요? 다 그렇지. 그럼 언제 나는 몰랐다. 나는 당신 부인이 단신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 처분할 때 난 선의 무과실이다.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언제? 계약 당시. 그때가 그만 놓고 따지는 거야. 그 후에 사정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 당시, 월권행위 당시. 그 당시가 기준이다. 좋은 질문이야. 5번 질문 볼까요? 대리인이 대리관계 표시 없이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배심자 표현대리가 아니 현명하지 않았대. 대리인 나한테 지 이름으로 계약 맺었대. 이것도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모든 표현 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모든 표현 대리는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했을 것. 대리인가 성립해야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야. 대리인이 나가서 대리인 지 이름으로 한 건 대리인이 아니잖아. 대리인가 성립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놀할 필요 없어요.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했을 것? 본인 이름으로 했을 것. 대리인가 성립해야 돼. 그래야지 표현대리가 뭐고 놀아라는 거지. 응?
대리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리인 을이 나가서 지 이름을 한 거 대리행위가 아니야. 편 내돈할 필요 없다.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야. 5번은 틀렸어요. 성립할 수 없다.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본인 이름을 썼어야 돼요. 그 정도 하나 봐주시고요. 34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숙제. 자, 35번부터 하나 더 풀 건데 10분 쉬었다가 하나 더 풀고 무효치도 가자고요.